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발 그리고 중국발 악재를 딛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대두가 됐고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리스크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를 딛고 오전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이탈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10시 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에코프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차 전지주 대장주들 전반적으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고요. 또 음극재 쪽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 함께 좀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발 부동산 위기감 그리고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담감까지 이 G2발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시장도 참 대응하기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 속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시장 조금은 안정세에 들어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검색을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으로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설위원님 화면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분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고 쉬운 매매 전략으로 천상계 트레이더다라는 별명까지 지닌 해설위원님이신데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유연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저도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 이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하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또 깡통도 여러 번 쳤다라고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무엇보다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주식을 했을 때 이 시간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감수하게 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이유 바탕에는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그래도 효율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핵심은 오늘 어떤 종목을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매매 승패 그리고 이 계좌가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도할 것인가 결국에 타점이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익이 확실할 때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리한 패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베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쌓아가는 매매로 여러분들도 이제 월천 트레이더에 저와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8월 17일 이제 목요일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3%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어제보다 조금 더 줄은 모습이에요. 한 10조 5천억 정도가량 나왔었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은 어제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다른 데로 또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12조 2천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이제 실물 경기 우려와 이제 달러 인덱스의 이제 수렴 이탈 방향이 이제 상방으로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시장한테도 이제 매도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전도 테마 같은 경우에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었죠. 네,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하한가 간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또 2차 전지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반도체 그리고 또 다른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이죠. 네, DDR5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애플에 있어서 이제 뭐 AI 서버 생산을 한다. 뭐 이제 폭스콘에 이제 납품을 한다. 그리고 수율이 한 95% 이상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태성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주식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이 좀 이 종목이 또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좀 잘 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KBG와 애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이 30분에서 이제 5분으로 이제 줄어드는 어떤 실리콘 응급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KBG 같은 경우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뭐 짧게 할게요. 네, 나스닥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상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종가 베팅을 좀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이유 바탕에는 나스닥이 이제 어떤 패턴 관점에서, 패턴 눌림 관점에서도 14,800포인트 대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2021년도 이후에 어떤 고점을 찍은 뒤에 그다음에 이런 하락이 나왔었죠. 조정 이후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 지금 구간이 여기 수렴 상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주도했던 종목들이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약세다라고 하면은 이제 초전도 이런 테마주들이 이제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대한 어떤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시간에 좀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오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전략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QR 찍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대응 전략 또 윤사물 해설위원님과 함께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저녁에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중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7777 네 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성적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선수들 성적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올림픽 선수들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수익률 99.16% 크게 잡아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74.34% 역시나 두 자릿수 기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포스코 그룹주는 주력주다라고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14.25% 역시나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도 강했던 선수입니다. 오늘도 5%대 급등세를 보여줬고 또 AI 신약 개발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또 최근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2% 수익률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이 노란톡방을 보니까 사무엘 해설위원님 방에 12개명 투자 원칙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원칙에 맞는 매매를 또 구사하고 계신데 이 매매에 맞는 선수들 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중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전일에 이어서 이제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잠깐 또 리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으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거든요. 물론 이 99%를 제가 뭐 이렇게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다 먹진 못했지만 그 안에서 99%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누적시켜 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특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그 나스닥이 되었든 아니면은 뭐 다른 S&P가 되었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주 안에서도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 그 방송에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 종목 그래도 먹고 나왔는데 또 위에서 공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위치가 어찌 됐든 위가 되었든 아래가 되었든 뭐 다 공략이 가능한 이런 뭐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방송 시청하면서 또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제가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스샷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차트거든요, 이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언급을 드린 건 올림픽 종목으로 7월 27일 날 편입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날 이제 투자 올림픽에서도 이제 매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강력 매수였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 투자 올림픽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인벤티지 랩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많이 비싸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가량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캔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직 안 죽었죠.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그랬을 때 이 종목은 오늘 보면은 이 저점이 이 갭 상단이에요. 여기에 갭 하단, 여기 갭 상단. 근데 갭 상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밑꼬리를 달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고점은 다시 한 번 더 종가상으로 높였어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현재 추세가 안 끝났을지도 모른다. 물론 음봉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일 시장에서도 얘는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인벤티지에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QR 찍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에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반등이 잘 나왔어요. 물론 이제 초전도체 때문에 이제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인벤티지 랩보다는 조금 약해요. 하지만 내일 만약에 또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종가상 또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발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7월 28일 날 제가 이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편입을 했었고 8월 3일 날에는 이제 인벤티지 랩과 함께 매치 포인트로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날은 노란톡방에서 장중 매매를 했었고요. 또 8월 10일 날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또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8월 10일 날 종가 베팅으로 해서 펩트론과 대봉 LS를 두 종목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8월 11일 날 수익이 한 6에서 8% 정도 났었단 말이에요. 두 종목 둘 다. 네, 근데 제가 철저하게 계산한다라고 했었죠. 그 두 종목을 버리고 인벤티지 랩으로 몰았어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계산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고가 대비 뭐 그 진입 타점 대비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펩트론과 대봉 LS는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잘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QR 찍고 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이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일주일 동안 흘러내렸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또 토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침 그 11시 방송이에요. 투자 올림픽. 네, 그거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14,400원에서 그다음에 15,00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면은 또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달러 인덱 그 나스닥 차트에서도 똑같은 눌림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나스닥도 어떤 패턴에 근거해서 이제 지금 매수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어떤 패턴에 의거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사셔도 된다. 매수 밴드를 14,4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중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12% 정도가량 뭐 한 2거래일 만에 또 이 정도 수익을 또 주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7,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좀 시세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은 평단이 높으시면은 상당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워낙 안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 자체가 거래량이 원래 원체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 위치는 아무래도 신고가 종목에서 많이 터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눌렸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이제 아래 위로 많이 흔들면서 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스윙으로 공략을 할 때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은 평단가에서 잡아서 기다려야 좀 수익이 좀 누적이 되지, 뭐 그냥 여기까지 17,300원까지 간대라고 해서 잡으시면은 이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약간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도 묻어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가장 핫한 AI 신약도 묻어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목표가까지는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금은동메달 선수들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 파로스 아이바이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윤삼을 해설위원님과 함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작은 QR 박스가 있을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신 후에 링크 타고 입장하셔서 참여 코드 4자리, 행운의 숫자 7777 입력하셔도 되겠고요. 혹은 문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보내주시면요. 또 똑같은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매매꾼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 투자자와 매매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일단 결국에는 매매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바라보는 편이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뭐 성격에 돈을 밝힌다거나 이런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또 돈으로 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뭐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그런 제가 샀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게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는 좀 반대로 지금 당장 내가 샀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인가,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USB 신청과 뭐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고, 지금 한 분 한 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이 대형주, 수급주
장세에서 가장 트렌디한 매매, 38광땡 매매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게 되면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3요소가 필요한데요. 일단 재료는 사실 없는 종목이 없어요. 뭐 어떤 종목이든 재료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재료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목은 뭐 A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어떤 종목은 또 B급 재료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재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종목들 뭐 인벤티지랩, 뭐 펩트론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포스코 이런 그룹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저는 그 공통점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종목들이고 그게 이제 산업의 변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그리고 실적까지 이제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작용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에요.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요. 만약에 이 재료가 A급이다라고 하면은 그 A급이라고 생각하는 이 재료에 대한 증거가 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A급이라고 하면은 수급이 많이 터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 돈의 힘이라든지 거래대금, 이 스마트머니를 저는 굉장히 추적을 한다. 흔히들 요즘에 저한테 이제 질문 중에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가냐, 뭐 세력이랑 짠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세력 그런 거를 연연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세력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스마트머니를 따르고 있고 그게 스마트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실 수 있지만 뭐 10억대 트레이더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100억대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들, 네, 제가 이제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38광땡 매매 기법 배우셔서 요즘에 이제 지금은 대형주랑 이제 수급주가 지수가 약세다 보니까 많이 안 움직이고 있지만 또 분명히 또 오르는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받고 그 기법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또 당일에는 매매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략을 하고 있고 왜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외국계나 기관계도 있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정작 엄청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들어갈 만한 종목이 많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하루 천억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면 오늘도 1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죠. 네, 이 시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결국에 돈이 있는 곳에서 수익의 기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추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떨어졌는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큰 자금, 큰 손들이 어떤 스마트머니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수렴되는 종목은 수렴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종목밖에 없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앤셀로 보셨지만 거의 에코프로 그룹주는 한 100번가량 올해만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돈이 집중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저는 노란톡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드리는 브리핑이고요. 그다음에 오후장, 장이 마감이 되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지금 1등, 2등, 3등, 5등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떤 종목들을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다 찝어드릴 겁니다. 거의 수능 그 강사처럼 다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수익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스마트 머니가 흘러가는 종목과 섹터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7777 입력하셔도 좋겠고요.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했었던 섹터와 종목들을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해설위원님,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저는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전 2차 전지나 뭐 AI 반도체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새로운 섹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섹터를 공략을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가장 강했던 저는 에코프로를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네.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뭐 솔림이 진정이 되면서 뭐 삼전이나 포스코 2차 전지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쇼커버링이 끝났나 공매도 잔고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근데 오늘 보면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공매도 치기는 힘든 종목이 되었어요. 왜냐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칠 겁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공략을 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시총의 2위죠. 네,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중심으로 NCA 분야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그 에코프로의 이제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추후에 또 상장될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올해와 내년에 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뭐 끝까지 그래도 올해나 내년까지는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2월 달부터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 처음으로 연매출 5조 원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합당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뭐 또 어떤 배터리 아저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또 맞다. 지금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쨌든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차트적인 부분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 와서 항상 설명만 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차트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차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점을 두고 오전이랑 이제 점심시간에 브리핑을 드렸냐면은 일단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좀 필요한 도구로는 어떤 추세선이 필요해요. 이런 저점 보시면은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과 이런 저점들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구간들을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이탈을 했고 이 전저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매매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제 저항받고 빠지는가 이거를 저는 1차적으로 봐요. 보통. 왜냐면은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여기는 이탈했지만 지지받고 올라갈 거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후순위예요. 근데 실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여기를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올라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80만 원대 초반에서 한 79만 원 정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저는 베팅을 좀 크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90% 확률로 저는 무조건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를 올라탔다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여기 수렴이나 아니면 그 직전 매물대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두는 위치에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봐왔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네, 이 종목을 봤을 때 상당히 가파르지만 제가 에코프로를 공략했을 때는 저는 일관되게 저점 공략할 때는 피보나치 레벨의 38.2%를 가지고 공략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여기 구간 있죠? 이 구간. 예전에 여기가 없을 때 지금 상승을 하지 않고 이 구간에 있을 때도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 저점과 이 고점에 38.2에서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제가 38 광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38이 뭐냐면은 피보나치 레벨의 38.2인데 이 38.2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종목들은 보통 38.2%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가정을 붙이고 저는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이 38.2 구간이나 이제 근접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위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매매 거래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뭐 다시 재차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에서 저는 매수를 받겠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하게 되면요. 주식시장에서 이제 광기의 추세 랠리는 항상 있어 왔었거든요. 뭐 이번에 잠깐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강력한 랠리는 항상 또 다른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에코프로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세장은 항상 비관 속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요. 그다음에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최고로 낙관적인 시장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많은 수급이 초전도체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빈집이 되었어요. 수급이 많이 없는 상황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뭐 또 방금 또 이제 다음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빈집이 되었다는 거는 좀 작은 수급에 의해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웅문으로 가서 보게 될 것 같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이죠. 네,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조선, 가전 이런 산업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이제 철강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회사도 이제 지주 회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등등 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기 나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자리는 그렇게 겁낼 만한 자리는 아니다. 물론 저점을 이탈하긴 했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을 이탈하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새로운 성장성, 철강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2차 전지, 글로벌 2차 전지 대표 기업으로서 도약하겠다라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저는 매일매일 뭐 에코프로도 같이 보고 있지만 꾸준히 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사실 여러분들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장을 반등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어떤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큰 손들이 어디를 먼저 공략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일부터 또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또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같이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지수를 견인했던 건 바로 2차 전지의 반등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에코프로도 나흘 만에 반등세를 보여줬고,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이 관련해서 또 대응 전략들, 시나리오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했었던 두 번째 섹터 여쭤볼 텐데요.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저는 엔비디아 섹터,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죠. 네,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현재 폭증을 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뭐 어제 나왔던 이슈로는 뭐 그저께 오일머니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JP 모건에 이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줬을 때는 관련주로 이제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좀 가져왔고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이 약세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테마주나 아니면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등을 주게 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조금 강세일 때는 어쨌든 중명주, 대형주 쪽 아니면 수급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인쇄 회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로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은 현재 한 2~3%밖에 안 돼요. 하지만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ISC,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PSK, 이오테크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월가 최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가 다시 1조 달러 클럽에 이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거는 결국에 글로벌 트렌드예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망을 실제 높일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다라고 전해졌었고요. 이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최근에 산유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오일머니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바이두, 그다음 틱톡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또 AI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기대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차트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공략을 했고 오늘도 공략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는데 사실 이 저점을 제가 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관심권에 두고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노란톡방 라이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강한 종목들은, 정말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냐면요. 제가 이평선 이런 걸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어떤 종목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냐면은 시장의 선도주였던 종목들, 정말 대시세를 뿜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21선에서도 한 번 정도 반등을 주고요. 강하게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61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등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반등을 줬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또 121선에서도 반등을 차례차례 다 정직하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종목도 보시면은 11선만 타고 있다가 어느 순간 21선 터치했을 때는 또 거기서 굉장히 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파동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 종목에서나 이 이평선을 만약에 사용하시면은 당연히 항상 안 맞죠. 근데 맞는 종목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1선 정도 반등, 이 이격도를 줄이는 시점에서는 반등 시점을 찾아보곤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61선 위에서 형성이 된 상승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격도가 줄이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이스페타시스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코드 찍으시고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하늘을 뚫고 가는 종목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기준이 있거든요. 뭐 아무나 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고 해서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저만의 어떤 디테일과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트레이딩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뭐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패턴 관점에서도 지금 유효한 레벨이 근접하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보통 이제 사이퍼나 아니면은 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눌림목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뭐 고점이나 아니면 그 고점을 갱신해서 또 새로운 추세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도 한번 이거 쳐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HBM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차트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의 신고가 근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매물대 가져다 붙인 차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ISC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도 요즘 같이 보고 있지만 어쨌든 좀 대표적으로 상당히 끼를 보여줬었잖아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양 12단 HBM3 TC 본더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최근 며칠 전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최근 인공지능 AI용 고성능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메모리 HBM에 관심이 쏠려자 이제 관련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한 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SK하이닉스가 결국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에게 이제 러브콜을 보냈었죠. 5세대 HBM인 이제 HBM3E 이 샘플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또 알려졌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에게 샘플을 전달하고 내년 중에 이 HBM을 이제 양산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로는 이제 슈퍼 의리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또 SK하이닉스랑 또 삼성전자랑 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관련주 그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관심이 멀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그래도 어제 버렸지만 오늘 당장 또 가져와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대부분의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AMD도 있겠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대장이다라는 관점이고요. 저와 함께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의 아주 고성장세 그리고 오일머니의 러브콜까지 이 엔비디아 수혜주들 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열리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신 이후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시간도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잠시 후에 또 올림픽 종목이 공개가 되거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인 만큼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해설위원님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올림픽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사실 저도 이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란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다 공략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다 상한가로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남 같은 경우에도 첫날에 상한가 갈 때 다 잡아드렸었고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이제 상한가 갈 때 다 잡아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매매수를 계속해서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너무 변동성도 크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악재와 호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겠구나라고 좀 판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상단은 다 상한가까지 다 먹었죠. 그날 갭도 잘 나왔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공략을 좀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1년 내내 에코프로만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 큰 종목을 만지다가 갑자기 그런 종목들을 만지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또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를 가져왔고요. 기업개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극화열 물질 그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을 종속회사로 부여하고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많이 없어요.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뉴스도 많이 쳐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뉴스도 저도 그것만 알고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초전도 테마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2차 전지한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4, 5월 달에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히토류 관련,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2차 전지에 몰려있던 자금들을 페라이트 자금들이 뺏어가면서 그 자금들을 이제 뺏어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빈집이 되었었고요. 이번에도 2차 전지 섹터에 몰려있는 자금을 어쨌든 지금 초전도체가 분산을 시켜주면서 좀 가볍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벼워진 몸집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고점에서 많이 따라붙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공략을 합니다. 손절이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크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간다고 하면은 제가 또 확률이 상당히 높은 제가 90% 이상의 확률을 자랑하는 자리를 또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당연히 여기 방송 나와서 공략을 하겠지만 제가 크게는 저는 2번의 매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 첫 번째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추세가 깨져서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2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의 차트를 잠시 다시 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코프로의 차트를 볼 때 이제 선형눈금 차트,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트에 캔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로그가 아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차트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캔들 클릭을 이제 오른쪽 캔들 클릭하고 로그 적용하면은 차트가 달라지죠. 이거는 뭔 차트냐면은 퍼센테이지로 이제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만큼 올랐었는데 사실 여기서도 올라간 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예전에도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차트에서는 여기 구간이 안 보이죠. 하지만 보시면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실제 제가 아까도 강조해드렸지만 이런 저점들과 이 고점들을 비교했을 때 38점이 피보나치의 38점이 뭐냐면은 이게 100분율로 봤을 때 100%다. 여기가 이 구간이 이 저점과 고점의 100%라고 하면은 조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냥 38%, 100% 기준으로 했을 때 38%가 빠지면은 반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보통 38.2%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종목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그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시장을 선도했던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2%에서 지난번에 반등을 줬었고 만약에 거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50에서 61.8% 중간에서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고점과 이 저점 대비했을 때 38.2가 이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정도는 여기서 이제 나온 시그널로는 좀 가깝게 해서 보시면은 상승장악형 캔들이라든지 잉태형 캔들이라든지 여기는 보통 이제 모닝스타 캔들이라고 하죠. 음봉 이후에 3개 양봉이면은 모닝스타 캔들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좀 지지를 잘 받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어느 시점에 잡아가는가 어느 자리에서 잡아가는가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는 발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11에서 110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매물대 120만 원대 매물대가 있죠. 여기 이 구간이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길게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손절 잡고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길게 물 탄다라고 하면은 그 변동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훅 내려가게 되면은 차라리 거기서 새롭게 진입하는 게 나아요. 손절을 짧게 하고. 네. 거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좀 넓게 밴드를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상당히 확률 높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지금은 첫 번째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대신.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에코프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와 함께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 해설위원님이 꼽으신 올림픽 종목은 에코프로였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110만 원, 그리고 목표가 120만 원, 손절가 106만 원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정말 디테일하고 자세한 전략을 노란톡방 안에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상세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나도 에코프로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 찍고 7777 네 자리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 가지고 저희 투자올림픽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